헬스조선 상례 서비스 3일의 약속.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오후에 신임 검사 26명이 임관식과 신고식을 가졌습니다. 먼저 법무부가 있는 정부 과천청사에 가서 추미애 법무장관에게 임관식을 했고, 이어서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에서 검찰 수장인 윤석열 총장에게 신고식을 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어제 오후 2시 임관식에서 293개 단어, 978개 글자 분량으로 말했습니다. 첫 대목이 이렇습니다. 검사는 인권 감독관입니다.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선 절제되고 균형 잡힌 검찰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네, 그런데요, 이 추 장관은 6개월 전인 지난 2월 3일 그 당시 이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처음 참석을 했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명하복을 깨라. 여러분은 박차고 나가 각자가 정의감과 사명감으로 충만한 보석이 되어달라. 정의감, 사명감 강조하던 장관이 어느새 절제와 균형을 강조하는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정의감, 사명감, 절제, 균형 다 좋은 말 같지만 그러나 추 장관의 강조점은 현격히 달라져 있습니다. 잠시 뒤에 소개하는 윤석열 총장의 발언과 비교하면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추 장관은 임관식 직후 검찰 인사가 늦어진 배경이 무엇인가, 검찰총장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할 것인가, 한동훈 검사장과 정진웅 수사팀장의 몸싸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런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신임 검사 26명은 과천청사에서 임관식을 마친 뒤 2시간 뒤에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에서 이번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신고식을 가졌죠. 윤 청장은 신임 검사 신고식 당부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565개 단어, 1840글자 분량,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의 발언보다 2배쯤 많은 분량으로 발언을 했습니다. 자, 앞서 말한 추 장관의 발언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추 장관은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다면서 절대 명심하시라는 다짐까지 놓은 뒤 첫 마디를 이렇게 꺼냈습니다. 검사는 인권 감독관으로서 수사의 적법성을 통제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합니다. 검찰은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 탄생한 기관이고 검사는 인권 옹호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추 장관은 검찰이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 탄생한 기관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총장은 첫 마디를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이제 검사가 된 여러분의 기본적인 직무는 법률이 형사범죄를 규정한 행위에 관해 증거를 수집하고 기소하여 재판을 통해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의 기본적 직무는 형사법 집행입니다. 네. 추 장관은 검사의 첫 번째 임무로서 인권 옹호를 명심하라고 한 반면 윤 총장은 검사의 기본 직무란 범죄가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 발언이 지금과 같은 한국 상황에서 새내기 검사들에게 해야 할 발언이라고 보십니까? 그러면서 윤석열 총장은 헌법과 헌법 정신과 헌법의 핵심 가치에 대한 발언을 무려 6번이나 강조했습니다. 그중 한 대목은 이렇습니다. 형사범죄를 규정하는 형사법률은 헌법을 정점으로 하는 법체계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법률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핵심적인 법률이자 헌법 가치를 지키는 헌법 보장 법률입니다. 따라서 검사는 언제나 헌법 가치를 지킨다는 엄숙한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의 이번 당부 말씀 중에 가장 커다란 충격과 울림을 주고 있는 대목을 말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 중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네,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 모두 깜짝 놀라셨을 것입니다.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 그리고 전체주의, 이것은 누구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검찰의 수사와 수사 지휘를 방해하고 있는 살아있는 권력, 즉 지금의 정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헌정사상 야당 정치인이나 반정부 시민단체가 아닌 대통령이 임명한 현직 고위공직자가 정권을 향해 독재요 전체주의라고 규정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처음 들어봅니다. 윤석열 총장은 왜 자기의 직책은 물론이고 운명까지 걸어서 이런 길을 선택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가 선택한 길은 이제 신적폐를 청산하겠다는 길일까요? 세계 어느 지역 어느 나라든 앞선 정권을 앙시앙 레짐으로 규정하고 청산해야 했던 정권은 불과 몇 년 뒤 자신들 스스로 앙시앙 레짐이 되어가는 길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대한민국 검사로서 헌법을 수호하려는 길을 가다 보면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과 정권에게조차 칼을 겨누지 않을 수 없는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장폴 사르트르가 말한 실존적이고 과학적 지식인의 운명이기도 합니다. 이제 윤석열 총장이 현 정권을 신적폐로 규정하고 그것에 정면 도전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대권 도전의 길이 될지도 모릅니다. 윤석열 자신이 사는 길, 그리고 나라가 사는 길은 그 길밖에 없다고 믿기 시작했는지도 모릅니다. 댓글 중에는 윤석열 총장을 차기 대통령님이라고 부른 사람도 있었습니다. 지금의 정치적 구도로 봤을 때 상징적으로 가장 대척점에 서 있는 두 사람을 꼽으라면 한 사람은 윤석열 총장이고 다른 한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윤석열 총장은 문정권에 도전장을 낸 셈입니다. 결투를 신청한 것이죠. 한판 붙어보자, 이대로 묵고 할 수는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유튜브 제목을 윤석열 정권에게 선전포고하다 이렇게 붙인 것입니다. 이것은 권력형 비리와의 전쟁입니다. 이것은 민주주의의 허울을 쓴 독재와의 전쟁입니다. 이것은 헌법 수호 전쟁입니다. 이것은 자유민주주의 수호 전쟁입니다. 이것을 전쟁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윤석열이 목숨을 걸었기 때문이고, 전쟁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패망의 길로 들어선 나라를 구하려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저들이 아무리 수천 수만 스크럼을 짜고 집단으로 달리더라도 길목을 지키고선 장수 한 사람에게 꼼짝 못할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검찰총장이라는 자리입니다. 공수처장도 경찰청장도 심지어 법무부 장관이라는 직책도 헌법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오로지 검찰총장만이 헌법 제89조에 나오는 헌법 직책입니다. 헌법에 검찰총장의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법무장관, 공수처장, 경찰청장은 관련 법규만 바꾸면 법률부 장관 혹은 정의구현부 장관 이렇게 바꿀 수 있지만, 검찰총장이라는 직책의 이름을 바꾸려면 헌법을 고쳐야 한다는 뜻입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말한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의 유일한 업적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한 것이고, 하나 더 보태자면 최재형 감사원장을 임명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이 두 사람이 마치 지옥문을 지키는 장수들처럼 나라가 나락으로 떨어지려는 것을 가까스로 막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윤석열 총장은 이런 당부도 했습니다. 국가와 검찰 조직이 여러분의 지위와 장래를 어떻게 보장해 줄 것인지 묻지 말고, 여러분이 국민과 국가를 위해 어떻게 일할 것인지 끊임없이 자문하기 바랍니다. 결론 부분에 언급한 이 대목은 1961년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취임 연설을 생각나게 하는 대목입니다. 당시에 케네디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기에 국민 여러분, 조국이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묻지 말고 여러분이 조국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물으십시오. 오늘 윤석열 총장은 신임 검사들에게 국가와 검찰 조직이 무엇을 해줄 수 있을지 묻지 말고 여러분이 국민과 국가를 위해 어떻게 일할지 자문하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총장은 지금 케네디의 꿈을 꾸고 있는 것입니까? 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에 공감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김광일의 입에 구독은 100% 무료 구독입니다.